선생님, 이상해요. 왜 제가 선생님한테만 이렇게 반응하는 걸까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마스크를 벗은 그의 얼굴에서 24년 전 잃어버린 첫사랑의 모습을 발견했거든요. 발기부전으로 고통받던 남자가 왜 하필 저에게만큼은 완벽하게 반응했을까요? 이 모든 건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그날부터 저는 의사가 아닌 한 여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비가 내리는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한서진의 비뇨기과 의원에는 마지막 환자가 나간 뒤에 고요함만이 남아 있었죠. 42살의 서진. 명문의대를 졸업하고 이곳에서 15년째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이혼한 지 벌써 3년. 이제 병원이 그녀의 전부였죠. 수고하셨습니다. 간호사의 퇴근 인사가 끝나자 서진은 텅 빈 진료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 가로등 불빛이 빗방울에 흐릿하게 번지고 있었어요. 차트를 정리하며 또 하나의 무료한 하루를 마무리하려던 그때였습니다. 똑똑, 누군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 안녕하세요. 혹시 진료 가능할까요? 돌아보니 키 큰 남자가 마스크를 쓴 채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고 어깨는 빗물로 촉촉했죠. 45세 정도로 보이는 그 남자의 눈빛에는 뭔가 절박한 것이 서려 있었습니다. 예약은 하지 않으셨나요?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라서요. 오늘 아니면 며칠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아서. 목소리에 묻어나는 간절함. 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오세요. 마지막 환자로 봐드릴게요. 진료실 의자에 앉은 남자는 여전히 마스크를 벗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부끄러움과 절망이 뒤섞여 있었죠. 어떤 증상으로 오셨나요? 그게 말하기가 좀 한참을 머뭇거리던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발기부전인 것 같습니다. 순간 진료실에 침묵이 흘렀어요. 전 아내와도 이 문제로 계속 다퉜고 결국 이혼까지 하게 됐어요. 점점 작아지는 목소리. 남성으로서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받았다는 게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전문의로서 차분함을 유지하며 몇 가지 질문을 더했어요.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다른 건강상 문제는 없는지, 스트레스 정도는 어떤지, 간단한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마스크 벗고 침대로 가주세요. 남자가 마스크를 벗는 순간 서진은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아서 그냥 넘어갔죠. 박준호. 그것이 그의 이름이었습니다. 부끄러워하며 침대에 누운 준호. 서진이 촉진 검사를 위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런데 서진의 손이 닿자마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준호의 몸이 즉각적으로 그리고 강렬하게 반응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얼굴이 순식간에 빨갛게 달아오르고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했어요. 죄송합니다. 이상하네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당황한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준호.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몸의 반응에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죠. 서진은 오히려 침착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오히려 좋은 신호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의아했어요. 발기부전을 호소하며 온 환자가 이렇게 즉각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게 이상했거든요. 그 짧은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의사와 환자라는 관계를 넘어서는 어떤 분위기가 진료실을 감쌌죠. 신체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며칠 후에 한 번 더 보는 게 좋겠어요. 검사를 마친 후 준호는 복잡한 마음으로 병원을 나섰습니다. 빗속을 걸으며 그는 생각했어요. 왜 그 선생님 손에서는? 집으로 돌아온 서진은 불 꺼진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가로등 불빛이 젖은 유리창을 통해 일렁이고 있었죠.
소파에 기대어 오늘 마지막 환자였던 준호의 얼굴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마스크를 벗었을 때 본 그 얼굴. 분명 어디선가 봤는데 서진은 기억을 더듬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가에 있던 작은 주름,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 그리고 무엇보다 그 따뜻한 눈빛. 왜 이렇게 익숙할까요? 갑자기 서진의 머릿속에 하나의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봄 교육 실습생으로 온 체육 선생님이 있었어요. 당시 18살이었던 서진에게는 그 선생님이 너무나 멋져 보였거든요. 박준호 선생님. 서진은 작은 목소리로 그 이름을 불러봤습니다. 그제야 확실해졌어요. 오늘 병원에 온 그 남자가 바로 24년 전 자신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기억 속으로 돌아가 봅시다. 체육 시간이면 운동장 한 구석에서 준호 선생님의 모습을 몰래 바라보곤 했죠. 농구를 가르쳐 줄 때의 진지한 표정, 학생들과 함께 웃을 때의 밝은 모습, 모든 것이 당시 서진에게는 특별했어요. 하지만 서진은 한 번도 그에게 직접 다가갈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단지 멀리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설레고 행복했거든요. 그 선생님이 다른 여학생들과 대화할 때면 질투가 났고 실습 기간이 끝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그리고 결국 준호 선생님은 실습을 마치고 학교를 떠났습니다. 서진은 그날 교실에서 혼자 울었던 기억이 나요. 첫사랑이라고 부르기에도 애매한, 그저 일방적인 마음이었지만 그 감정은 분명 진짜였거든요. 그 사람이 지금. 서진은 오늘의 상황을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당시 25살이었던 준호 선생님은 이제 49이 되었고 이혼까지 경험한 채 자신의 병원을 찾아온 거였어요. 발기부전으로 고민하며 자신감을 잃고 절망에 빠져 있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분명 발기부전을 호소하며 왔는데 자신의 손길에는 즉각적으로 반응했거든요. 서진은 의사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생각해 봤어요. 아마도 심리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높았죠. 자신감 상실이나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증상일 수도 있었어요. 컴퓨터를 켜고 병원 예약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준호의 차트를 열어보니 연락처와 기본 정보가 입력되어 있었죠. 잠시 망설이다가 일주일 후 재진 예약을 직접 입력했어요. 병과 관찰이 필요하다는 명분이었지만 사실은 그를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24년 만에 재회라니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한편 준호는 자신의 헬스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그는 차 안에서 오늘 있었던 일을 곱씹어보고 있었죠. 병원에 들어설 때는 생각보다 젊은 여자 의사라서 당황했어요. 하지만 이미 예약도 없이 찾아간 상황에서 다시 나갈 수는 없었거든요. 준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전 아내와는 정말 이 문제 때문에 매일 다퉜어요. 처음에는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에게 상처만 주게 됐죠. 결국 이혼이라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졌고 준호는 자신감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왜 그 선생님 손에서는?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정말 이상한 일이었거든요. 아내와 함께 있을 때는 전혀 반응하지 않던 몸이 오늘은 의사의 손길에 즉각적으로 반응했어요.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자신이 완전히 망가진 건 아니라는 희망을 갖게 됐으니까요. 일주일 후 준호는 다시 서진의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예약을 하고 온 터라 마음이 조금 더 편했죠. 하지만 여전히 긴장되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병원 문을 열고 들어서니 서진이 환한 미소로 맞아주었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지난주보다 컨디션은 어떠신지요? 특별한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지난번에 이상한 반응을 보인 게 계속 신경 쓰여서요. 준호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일주일 내내 그날의 일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서진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좀 더 정확한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직접적인 자극요법을 시도해 볼까 해요. 직접적인 자극요법이요? 네, 혈액순환을 개선시키는 마사지 방식입니다. 손으로 직접 자극을 주면 더 정확한 반응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서진의 설명을 들으며 준호는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어요. 지난주 경험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치료를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침대에 누운 준호를 보며 서진은 속으로 긴장하고 있었어요. 사실 이런 치료법이 일반적이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를 다시 보고 싶은 마음, 그리고 정말로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진이 맨손으로 마사지를 시작하자 준호의 몸은 곧바로 반응했어요. 지난번보다도 더 강하고 빠른 반응이었죠. 얼굴은 순식간에 빨갛게 달아올랐고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이거 정말 괜찮은 건가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는 준호. 자신의 몸이 보이는 반응이 너무나 강해서 당황스러웠거든요. 괜찮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발기부전이 아니라는 증거죠. 서진은 차분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자신도 당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준호의 몸이 크게 떨리더니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순간 진료실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어요. 준호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서 어디를 봐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고 서진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뜨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준호가 다급하게 일어나며 사과했어요. 이런 상황이 너무나 부끄럽고 당황스러웠거든요. 그런데 그때 서진이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웃음이었는데 점점 커져서 결국 배를 잡고 웃게 됐죠. 뭐가 그렇게 웃기세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묻는 준호. 이걸로 발기부전은 아니라는 거 완전히 입증됐네요. 이렇게 강한 반응을 보이시는데 무슨 발기부전이에요? 서진의 말을 듣고 준호도 따라서 웃기 시작했어요. 상황이 너무 황당하기도 했고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거든요. 그럼 저는 정상인 건가요? 물론이죠. 오히려 평균보다 훨씬 좋은 반응을 보이고 계세요. 서진은 티슈로 얼굴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좀 진정하시고 차라도 한잔하세요.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병원 얘기, 치료 얘기였지만 점점 개인적인 이야기로 넘어갔죠. 그때 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교생 선생님 아니셨어요? 일주일 내내 확신이 서지 않아서 물어보지 못했는데 이제는 정말 궁금했거든요. 준호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저 한서진이에요. 24년 전에 선생님이 교육 실습 오셨던 그 학교 학생이었어요. 정말요?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있을 수가. 준호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서진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제야 어렴풋이 기억이 났죠. 수업 시간에 항상 조용히 앉아있던 학생. 눈빛이 유독 총명했던 그 학생이 바로 서진이었어요. 그때 선생님을 많이 좋아했었어요. 서진이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이제 둘 다 어른이 됐으니 말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정말요? 전혀 몰랐는데. 준호는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때 자신은 너무 어리고 미숙해서 학생들의 마음까지는 헤아리지 못했거든요. 그 순간 두 사람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의 인연이 확인되면서 현재의 만남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죠. 그날 이후로 준호와 서진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단순한 의사와 환자가 아니라 과거의 인연을 확인한 특별한 사이가 된 거죠. 준호는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을 찾았고 서진도
그의 방문을 기다리게 됐어요. 오늘은 어떠세요? 컨디션 말입니다. 서진이 환한 미소로 물었습니다. 이제는 형식적인 질문이라는 걸 둘 다 알고 있었죠. 사실 많이 좋아졌어요. 자신감도 생기고. 근데 선생님께 치료받을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준호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장난스러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죠. 그럼 오늘도 검사해 볼까요? 서진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었어요. 처음처럼 당황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았거든요. 검사가 시작되자 준호의 몸은 여전히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오히려 전보다 더 빠르고 강한 반응을 보였죠. 서진의 손길이 닿기만 해도 그의 얼굴은 붉어졌고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신기해요. 왜 선생님한테만 이렇게 반응하는 걸까요? 준호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아마 편안함 때문일 거예요. 저를 믿고 계시니까 몸도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거죠. 서진이 답했지만 속으로는 자신도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분명한 건 둘 사이에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는 거였죠. 어느 날 준호는 조용히 고백했습니다. 사실 교생 시절에도 서진 씨를 눈여겨봤어요. 다른 학생들과는 뭔가 달랐거든요. 총명하고 차분한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정말요? 전혀 몰랐는데. 하지만 그때는 학생과 교생이었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그냥 멀리서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어요. 준호의 고백을 들으며 서진의 마음이 뛰기 시작했어요. 자신만의 일방적인 감정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놀라웠거든요. 저도 선생님을 많이 좋아했어요. 체육 시간이면 항상 선생님만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과거의 마음을 확인하며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검사라는 명목으로 만나지만 실제로는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는 시간이 됐죠. 이 순간이 자꾸 기다려지네요. 준호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병원에 오는 길에는 항상 설렘이 있었고 서진을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졌거든요. 저도 선생님을 만나는 게 즐거워요. 뭔가 특별한 시간 같아서요. 서진도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제 둘 사이에는 의사와 환자라는 관계를 넘어선 무언가가 형성되고 있었죠. 하지만 이런 달콤한 시간이 계속될 수는 없었습니다. 서진의 후배이자 병원 공동 운영자인 이민정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서진을 바라보기 시작했거든요. 38살의 민정은 원칙과 윤리를 무엇보다 중시하는 의사였어요. 선생님, 요즘 야간 진료를 자주 하시네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민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서진이 퇴근 시간 이후에도 병원에 남아있는 일이 잦아졌거든요. 그냥 급한 환자들이 있어서요. 예약 없이 오시는 분들도 있고. 서진은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전부를 말하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며칠 후 민정은 준호가 병원을 나가는 모습을 우연히 목격했습니다. 다른 환자들과는 다른 표정이었죠. 너무나 밝고 행복해 보이는 얼굴로 병원을 나서는 모습이 이상했어요. 선생님, 박준호라는 환자분 차트 좀 볼 수 있을까요? 민정이 서진에게 말했습니다. 왜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아니에요. 그냥 병원 운영 현황을 파악하려고요. 민정은 준호의 차트를 살펴보며 의아해했어요. 발기부전으로 내원했는데 거의 매주 방문하고 있었고 치료 기록도 일반적이지 않았거든요. 특히 맨손 자그 교법이라는 생소한 치료법이 계속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주 준호가 병원을 방문했을 때 민정은 일부러 진료실 근처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진료실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죠. 일반적인 의학적 대화가 아니라 너무나 친밀하고 개인적인 대화였습니다. 웃음소리도 들리고 이상하네요. 민정은 점점 의심을 키워갔어요. 의사와 환자 사이의 적절한 거리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마침내 민정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다음 의사회의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기로 한 거죠. 회의실에서 민정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최근 특정 환자에 대한 치료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서진은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설마 준호와의 일을 알게 된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박준호 환자 말입니다. 발기부전으로 내원하셨는데 거의 매주 오시고 치료법도 일반적이지 않아요. 왜 환자에게 과잉 진료를 하시는 거죠? 민정의 직설적인 질문에 서진은 당황했습니다. 과잉 진료라니요?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검사들이에요. 맨손 자극요법이 정말 의학적으로 필요한 치료인가요? 그리고 매주 반복적으로 같은 검사를 할 이유가 있나요? 민정의 날카로운 지적에 서진은 말문이 막혔어요. 의학적 근거를 대기에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환자 개개인의 상황이 다르니까 그에 맞는 치료를 하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서진이 방어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의사와 환자 사이의 경계선을 지키는 건 기본 윤리예요. 혹시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된 건 아닌가요? 민정의 마지막 질문은 핵심을 찔렀습니다. 서진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부정했어요.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저는 항상 전문적으로 환자를 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제가 그 환자를 담당하는 게 어떨까요?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민정의 제안에 서진은 크게 당황했습니다. 준호를 다른 의사에게 넘길 수는 없었거든요. 아니에요. 제가 계속 담당할게요. 환자와의 신뢰관계도 중요하니까요. 선생님,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저는 선생님을 걱정해서 하는 말이에요. 민정의 진심 어린 걱정에도 불구하고 서진은 마음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서진은 혼자 진료실에 앉아 고민에 빠졌어요. 민정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거든요. 자신도 의사로서의 경계선을 넘나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날 밤 서진은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 선생님,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준호는 서진의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른 무거움을 느꼈어요.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병원에서 진료는 다 한 것 같아요. 더 이상 해줄 치료가 없거든요. 서진의 말에 준호도 상황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둘의 관계를 의심하고 있다는 걸 말이죠. 민정의 시선과 압박을 피하기 위해 고민하던 서진은 결국 큰 결심을 했어요. 선생님, 마지막 진료는 제 집에서 해드릴게요. 전화기 너머로 준호의 놀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에서요? 괜찮으신가요? 사실 진료라기보다 차 한 잔 대접해드리고 싶어서요. 서진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과 결단이 섞여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병원에서 편하게 준호를 만날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거든요. 정말 괜찮으시다면 그렇게 할게요. 준호도 조심스럽게 동의했습니다. 사실 그도 최근 병원에서 느껴지는 시선들이 부담스러웠거든요. 약속한 저녁 시간, 준호는 서진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마음이 두근거렸죠. 병원이 아닌 개인적인 공간에서 만난다는 것이 새로웠고 동시에 떨렸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서진이 문을 열었습니다. 평소 병원에서 입던 흰 가운 대신 편안한 집옷을 입고 있었죠. 들어오세요. 좀 어색하시죠? 조금요. 병원이 아니니까 뭔가 다른 느낌이에요. 준호는 솔직하게 말하며 집안을 둘러봤어요. 깔끔하고 따뜻한 느낌의 인테리어였고 곳곳에 의학 서적들이 정리되어 있었죠. 차 한 잔 드릴게요. 좀 편하게 계세요. 서진이 차를 우리며 말했습니다. 사실 그녀도 긴장되고 있었거든요. 집에 남자를 초대한 건 이혼 후 처음이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며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이혼 후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자신감도 잃고 모든 게 내 탓인 것 같아서요. 헬스장 일에만 매달리며 하루하루 버텼죠. 준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아픔이 묻어나고 있었어요. 저도 비슷했어요. 일에만 집중하면서 외로움을 달랬죠. 집에 오면 너무 조용해서 견디기 힘들 때가 많았어요. 서진도 자신의 상처를 털어놨습니다. 둘 다 이혼이라는 상처를 혼자서 감당해야 했던 시간들이었죠. 그런데 서진 씨를 만나고 나서 많이 달라졌어요. 단순히 몸의 문제가 해결된 것뿐만 아니라 마음도 편해졌거든요. 준호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저도 선생님을 만나고 나서 좀 활력이 생겼어요. 매일 병원 생활만 하다가 오랜만에 설렘을 다시 느끼게 됐으니까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병원이라는 공간을 벗어나 개인적인 공간에서 만나니 감정이 더욱 깊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우리 참 많이 아팠네요. 그동안. 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정말 좋네요. 준호의 말에 서진은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로 운명 같은 만남이었거든요.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병원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친밀함이 집이라는 사적인 공간에서 더욱 깊어지고 있었죠. 서진 씨, 고백할 게 있어요. 준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뭔데요? 사실 치료받으러 온다는 핑계였어요. 처음엔 모르고 갔었는데 거기서 서진 씨를 본 후 계속 서진 씨를 만나고 싶어서 병원에 간 거였어요. 준호의 솔직한 고백에 서진은 놀라면서도 기뻤어요. 사실 저도 그랬어요. 선생님이 오시는 날만 기다렸거든요. 두 사람은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며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의사와 환자라는 관계는 완전히 사라지고 서로를 아끼는 한 남자와 한 여자만이 남았죠. 이제 진료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서진이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 것 같네요. 이미 완전히 나았으니까요. 준호도 웃으며 답했어요.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다시 마주쳤고 공기마저 뜨겁게 변했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올 것 같은 순간이었죠. 그래도 마지막 진료를 시작해 볼까요? 서진이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물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의학적인 의미의 진료가 아니라는 것을 둘 다 알고 있었죠. 준호는 이미 서진의 말에 몸이 반응하고 있었어요. 병원에서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거든요. 집이라는 사적인 공간에서 느끼는 친밀감은 훨씬 더 강렬했습니다. 어떠신가요? 준호가 서진에게 다가가며 속삭였어요. 아주 건강하신데요? 서진도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서진의 가까운 숨결을 느끼니 준호는 더 이상 참기 힘들었거든요.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마지막 경계선이 무너졌습니다. 서진이 준호의 얼굴에 손을 올리자 준호는 그 손을 감싸 안았죠.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준호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끌어안았습니다. 서진도 준호의 품에 안기며 그동안 느꼈던 외로움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천천히 가까워졌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24년 전 교실에서 시작된 인연이 이제야 진정한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괜찮은 거죠? 서진이 마지막으로 확인했어요. 이보다 확실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준호의 답변에 서진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져주며 아주 천천히 서로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의사와 환자로 만났지만 이제는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연인이 된 거죠. 준호는 서진의 품에 안겨 오랫동안 잃었던 자신감을 되찾았어요. 자신이 완전히 망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했거든요. 서진도 준호와 함께하며 이혼 후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에만 매달리며 살았던 차가운 일상에 따뜻함이 스며들었죠. 당신 덕분에 다시 살아난 것 같아요. 준호가 서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저도 선생님 덕분에 다시 웃을 수 있게 됐어요. 서진이 준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며 답했습니다. 늦은 밤, 준호는 서진의 집을 나서며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오랫동안 짓눌렸던 무거운 마음이 사라지고 대신 행복한 기대감이 가슴을 가득 채웠죠. 서진도 준호를 배웅하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혼자 지내던 집이 이제는 외롭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내일 전화드릴게요. 네, 기다릴게요. 서진의 답변에는 설렘이 가득했어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준호는 헬스장에서 일할 때도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자신감이 넘쳤고 회원들과의 대화에서도 밝은 에너지가 느껴졌거든요. 사장님, 요즘 뭔가 달라 보이세요. 좋은 일이라도 있으셨나요? 단골 회원 중 한 명이 물었어요. 그런 셈이죠. 정말 좋은 분을 만났거든요.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행복을 숨기지 않았어요. 서진도 병원에서 환자들을 대할 때 예전보다 훨씬 따뜻해졌습니다. 민정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지만 서진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어요. 선생님, 요즘 표정이 밝아지셨네요. 민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가요? 날씨가 좋아져서 그런가 봐요. 서진은 자연스럽게 답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저녁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집을 오가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때로는 함께 요리하기도 하고, 때로는 영화를 보며 소파에 나란히 앉아있기도 했죠. 소소한 일상이지만 둘에게는 그 모든 순간이 특별했어요. 서진아, 당신을 만나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졌어. 어느 날 저녁 준호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저도요. 선생님을 만나고 나서 제 인생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서진이 준호의 손을 꼭 잡으며 답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남자로서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당신 덕분에 자신감을 되찾았고 삶의 의미도 찾았어. 준호의 고백에 서진은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저도 당신 덕분에 다시 설렘을 알게 됐어요. 차가운 의사가 아니라 따뜻한 여자로 살 수 있게 해주셨어요. 몇 달이 지나자 주변 사람들도 두 사람의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의 헬스장 직원들은 사장이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다고 했고, 서진의 환자들도 선생님이 더 친근해졌다고 말했어요. 형, 요즘 완전히 딴 사람 같아요. 좋은 사람이라도 만났나요? 준호의 오랜 친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런 셈이죠.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어느 날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 이제 어떻게 할까요? 서진이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난 너와 함께라면 뭐든 상관없어. 준호가 서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자연스럽게 알려져도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요. 서진의 말에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24년 전 교실에서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 이어질 줄은 몰랐어요. 서진이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운명이었나 봐요. 그때도 지금도 당신은 내게 특별한 사람이야. 준호의 말에 서진은 환하게 웃었어요. 이제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삶 속에 깊숙이 스며든 확실하고 소중한 사랑이 된 거죠. 각자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행복을 찾은 두 사람에게는 밝은 미래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준호는 더 이상 자신의 남성성에 대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서진과 함께하며
자신이 충분히 매력적인 남자라는 것을 확인했거든요. 서진도 차가운 의사가 아닌 따뜻한 여자로서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됐어요. 준호의 사랑을 통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찾았죠. 때로는 상처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치유가 시작되기도 하죠. 한서진과 박준호의 이야기는 그런 기적 같은 만남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24년 전 교실에서 시작된 작은 설렘이 각자의 아픔을 거쳐 진정한 사랑으로 꽃피운 거죠. 발기부전이라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시작된 만남이었지만 결국 두 사람 모두에게 진정한 치유를 가져다 준 운명적인 인연이었습니다. 사랑은 때로 가장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몸만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치유해주죠. 한서진의 손길이 박준호의 몸을 치유했다면 박준호의 진심은 한서진의 마음을 치유했어요.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함께 성장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도 언젠가는 자신만의 치유의 손길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마세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힘찬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